시냇물이 노래하는 푸른 골짜기, 풀밭 둘레에 뿌려진 은백의 점점, 떠오르는 태양, 그 자랑스러운 절정에서 해는 광채를 던진다. 계곡은 반짝인다. 모자를 벗은 젊은 병사가 입을 벌린 채 누워있다. 윤기 나는 푸른 노동이 꽃이 머리를 차갑게 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을 받아 창백하게 푸른 이끼 위에 그는 누워 잔다. 발등으로 창포를 짓누르며 그는 잠잔다.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앓는 아이 같은 그 천진한 미소. 그는 차갑다. 대지여 그를 따뜻하게 하여라. 편안히 쉬게 하여라. 머리 언저리에 피어나는 향기도 모른 채 조용히 가슴 위에 머리를 기울여 햇살을 받으면서 그는 잠잔다. 옆구리에 피를 흘린 두 개의 탄흔. 이제 랭보는 샤르르벨 사람들을 실색해 할 만한 거동을 하기 시작했다. 머리털을 자르거나 몸을 씻는 것을 거부하고 더러운 파이프를 거꾸로 물고 거리를 어정거리는가 하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는 술값 대신 음담이나 교회와 종교에 대한 모독적 비판을 늘어놓는 것이 일수였다. 학교 담 위에 걸터 앉아 옛 학우들 앞에 여바라는 듯이 뽐내어 당황케도 하였다. 얼마 전만 해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유순한 우등생이던 이 소년의 놀랄만한 변화에 누구나 경악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지금도 그는 독서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읽는 책의 태반은 마술과 악마 예찬에 관한 것이 아니면 보들레르나 베를레르너의 시였다. 그는 유순하던 시대에게 격렬히 반동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성적으로 불만을 느껴 건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정사를 바랐다. 말하자면 여자를 바랐을 뿐이었다. 샤르르벨의 아가씨들과 친밀해지려 해보았으나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갔으며 따라서 자기 정오를 초래할 뿐이었다. 정욕과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어쩔 바를 모르던 그는 마음 가벼운 카사노바가 될 수는 없었다. 키처와 같이 즐겁게 여자 얘기를 쓰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을. 8일 동안이나 나는 방랑했다. 구멍이 뻥뻥 뚫린 구두를 끌고 딱딱한 길 위를 샤르드로아에 오자 캬바레 초록에서 버터 발린 롤빵과 따뜻한 햄을 나는 시켰다. 흡족한 나는 펜키 칠한 테이블 밑에 발을 뻗쳐 단조로운 벽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돌연 놀랍게도 매혹적인 눈과 젖꼭지가 뛰노는 아가씨가, 키스 같은 짓을 꺼리지 않을 듯한 아가씨가 웃으면서 가져왔다. 색이 고운 접시 위에 버터 발린 롤빵과 백홍의 줄이 든 햄. 따뜻하고 마늘 냄새 나는 햄을 놓아서 거품이 이글대는 맥주를 술잔으로 아가씨는 부었다. 마지막 햇살을 받아 그것은 반짝반짝 빛을 뿌렸다. 악마 숭배와 독신이라는 관념이 그의 마음에 집착되기 시작했다. 자신을 대시인으로 만들기 위해 죄의 촉성 재배실에 몸을 맡긴 사나이. 그것이 보들레르라고 그는 생각했다. 권태로운 샤르르벨의 촌거리에 반동하여 랭보는 방탕, 마약, 알코올, 고뇌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시킬 것을 꿈꾸었다. 아류적인 것과 침체의 기분을 날라보내고
샤르르벨의 권태 가운데의 질식할 듯한 영혼의 영역에 신선한 피를 통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았다. 마약 상용자, 육체 파멸자, 매독 환자, 알코올 중독, 그런 것이 된다는 생각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권태보다는 그런 것이 한결 나으리라 생각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역설해 두어야만 하는 것은 랭보의 생애에 있어 주요한 사건은 이 당시의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단순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정직한 랭보가 탄생한 것은 샤르르벨에서 깡패와 같이 행세한 이 몇 달 동안에 있어서였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내가 졸자 아웃사이더의 황야의 늑대의 대목에서 약술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권태와 불충족이 적인 것이다. 여기서 자극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살아나갈 길이 있어야만 한다는 기분인데 랭보는 그 길이 어떠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건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 실마리의 하나를 보들레르에서 발견한 것이라 생각했다. 알코올 중독이며 마약 애용자이던 보들레르, 도스토예프기와 같이 자기의 연약함과 불결단에 언제나 고민하던 보들레르, 거기서 랭보는 악마적인 힘이 솟아오른 탑을 바라본 것이라 생각한다. 한참 동안 그는 범죄, 추락, 고뇌에 사로잡혔었다. 모든 진정한 시인과 같이 그는 악마의 편에 든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불과 16세의 나이에 철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다. 샤르르벨은 성방과 같이 파란 없는 장소이며 위대한 사상을 낳기 알맞는 곳이었다. H.G의 웰즈의 폴리시와 같이 랭보는 인간은 종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용기가 있다면 그것을 부셔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또한 노발리스와 같이 사람이 천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대타인 것이라 그는 믿고 있었다. 2장 바르에게 보내는 글에서 그는 분명히 냉혹한 투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은 독선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 사이 그는 여전히 샤르르벨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다. 머리털이 덥수룩한 랭보를 골려줄 셈으로 누가 그에게 이발료로서 3펜스를 주면 그는 허리를 굽신하고 돈을 받아서는 건방 가게에 가서 그 돈으로 담배를 사는 것이었다. 카페에선 음담패스를 떠들썩하게 늘어놓고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옮겨가면 환성을 질렀다. 그리고 또 자기에겐 무서운 도착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개나 고양이를 편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기 혼자가 되면 그는 아웃사이더에만 마음을 쏟는 것이었다. 인생을 평범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평범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한 정신의 숨은 힘을 캐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었다. 그는 시인은 비전을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교리를 안출해내었다. 이로써 그 자신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사상에 얼마나 근사해진 것인가를 그는 알지 못했다. 블레이크 역시 이 문제의 악마적 면에 주의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랭보는 블레이크와 마찬가지로 호수의 바닥의 객실을 공장 대신에 사원을 볼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시킬 수 있으며 시인은 모든 감각을 영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혼란시킴으로써 자신을 비전하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금욕이나 혹은 악행을 하여 육체와 감정의 질서를 전복시킴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